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년 동안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네 번째 매몰자가 발견된 가운데 대형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져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귀성 귀경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270만 명이 오갔지만 이번에는 1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횟수나 금액이 달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져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울려 퍼진 굉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붕괴 건물 26층에서는 네 번째 실종자도 발견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다시 굉음 울려 퍼집니다.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던 잔해가 떨어지면서 몇 차례 굉음이 이어졌고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처음보다는 더 놀랬죠. 그 생각이 자꾸 나서요. 아침 식사를 하던 상인들은 다시 거리로 뛰어나왔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쿵소리, 1차 때처럼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튀어나온 거지.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어제 오전 8시쯤 아파트 28층에 비스듬히 매달려 있던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26톤에 달하는 거대한 상판은 사전에 와이어로 묶어놓아 22층 내부로 떨어졌고 잔해 일부만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150여 명이 작업하고 있었지만 추락 직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충격은 없다 하더라도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편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그제 오후 4시 20분쯤 26층 2호 라인 거실 쪽에서 실종자의 발목 부분이 확인됐으며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발견된 분은 붕괴 매몰 부분의 가장 하부에 위치해 있어 수습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당국은 27층에 있는 실종자를 꺼내기 위해 28층 바닥에 구멍을 뚫어 구조할 예정이며 아직 찾지 못한 2명을 찾기 위해 24시간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틀 연속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오늘 광주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 470명대였던 확진자는 지난달 말일 5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연휴 마지막 이틀 동안은 600명대로 급증하며 가파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서의 확산세가 여전하고 설 이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가족, 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 유행 추이 분석 결과 첫 발생 일인 12월 28일부터 24일 첫 1주 차에는 33.3%였던 것이 6주 차인 1월 22일부터 28일까지에는 96.1%로 현재는 사실상 100%에 육박하였습니다. 전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남의 경우 여수와 순천, 목포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별 진료소마다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기 위한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명절 연휴 여파로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3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일선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지급 횟수나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앞두고 여수시가 각 읍면 동별로 2차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준다 안 준다 논쟁이 이어진 끝에 내려진 결정인 탓에 1차 때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저희들이 이 상품권을 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여수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길어지면서 시기적으로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대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신 여수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대명절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전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선심성 또는 부익부 빈익빈 논란, 반짝 전입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가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흘 만에 1,079명이 신규 전입 신고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허술하게 준비한 광양시나 SNS에 사전 유포한 시의원을 탓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반갑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시군의 지급 현황을 보면 시 단위는 광양시가 3차례 70만 원, 군 단위는 영암군이 4차례 55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담양, 곡성, 장흥, 신안군 등 4개 군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장흥, 곡성은 조만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와 재정 자립도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어떤 데는 10만 원 주고 안 준 데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시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별로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파로 이번 설 연휴는 귀성객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역과 터미널, 자가용 등을 이용해 광주를 오간 귀성객과 귀경객은 모두 1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추석 때 귀성 귀경객 수가 272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22만 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공급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분양 일정이 빠른 곳은 2, 3월에 시작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공원 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상황을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신용공원입니다. 지난해 10월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주택건설 사업 계획도 승인받아 올해 초 아파트 분양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분양가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2월이나 3월쯤 분양이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1,500만 원대 이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지은 마륵 봉산 우남산공원은 신용공원보다 분양 신청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소송과 경관심의 등을 거치고 나면 나머지 공원들은 6월 이후에나 분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하고 난 이후에 승인까지 보통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하고 병합해서 이제 같이 추진하게 되면 빠른 공원 같은 경우는 신용공원을 제외하고는 빠른 공원 같은 경우는 한 6월부터 나머지 공원들은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분양가 논란 등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 중앙 1공원의 경우
보상률이 14%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5곳은 손실보상 협의 중이거나 토지 수용에 이의를 가진 주민들이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 위한 교통, 경관, 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짓기로 한 중앙1공원의 경우 2024년 8월경이 돼야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3,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공원공사도 기존 조성 계획에 더해 문화센터와 도심 캠핑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마다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섬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섬재단 등이 섬 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한 섬은 3,300여 개. 전국 섬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전체 13% 수준인 464개로 8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인도의 58%가량이 산재되어 있지만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무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은 육지보다 고령화 지수가 3배가량 높은 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 섬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적은 인구 탓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섬재단과 황해섬 네트워크, 한국도서학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섬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섬주민 기본소득제 시행과 한국연안여객선 공사 설립,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등입니다. 이번에 대선 공약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섬의 가치를 좀 재발견하자는 데 있고 또 섬주민의 이제 기본권을 좀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이 사랑하는 섬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특히 도서 지역에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만통급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는 민주당이 실시한 국민정책 제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의료복지에 관한 부분이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월 5회 여객선을 타고 명절 기간 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도 1,000원으로 연 2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유근기 곡성 군수가 민선 8기 지방선거에 곡성 군수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선인 유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되어 곡성 군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곡성에서는 도의원과 군의원 등 10여 명이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월 말까지 2달간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해 56억 5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42억 1천만 원을 30% 이상 초과 달성한 액수로 역대 최단 기간인 한 달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2년 연속 대규모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등학교는 지난해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신입생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정원의 18%만 채웠습니다. 이는 명진고가 있는 광산구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고교 선택지에서 명진고를 아예 제외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명진고는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가 하면 교사 불법 해임 논란 등으로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의 보충학습 학원의 절반 이상이 광산구와 북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 지역 전체 보습학원은 2,050곳으로
이 가운데 29%인 590여 곳이 광산구에 있습니다. 북구는 504곳으로 광주 전체 보습학원의 54%가 광산구와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112곳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와 남구는 각각 4,00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는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 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의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민원 신고 접수 이후 20분이 지나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대당 견인 비용 15,000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